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 신호선 도봉 구간이 지하 건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이 완료되면서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올해 연말 착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유망 상품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20, 30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세후 월급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카후 월급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나 연금 같은 내용들을 좀 제하고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후 월급을 얼마 받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후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이 카후 월급이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면 이렇게 매번 빠르게 오르는 물가보다 내 월급이 더 많이 올라서 통장에 남는 돈, 그 카후 월급이 많아질까요? 이분과 함께라면 그런 날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화요일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전략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은 역시 가정의 날인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은 재밌게 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많은 동심 세계에 있는 분들이야 큰 걱정 근심이 없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계도 고민이 많죠. 여러분의 고민 지금 가지고 오시면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아파트 시장이 정말 참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아파트를 좀 매수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참 많이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 청약 시장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10억이 넘어야 이 청약 시장에 좀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이 10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더 깊어지실 텐데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주실지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요즘 세태에 이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전세 갭 투자, 그래서 아파트 중심의 투자였다라면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향한 빌라 또는
낡은 아파트 투자가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연금형 또는 따박따박 월세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었는데 최근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이자는 월세보다 무조건 작은 시대죠. 그래서 월세가 더 커지는 시대는 다시 온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3년부터 21년 이때까지는 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밑에서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항상 내 집 마련도 했지만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 세력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월세 시장은 좀 많이 죽었죠. 수익형 우리가 투자라고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차익형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수익형은 많이 좀 등한시 됐던 것 같습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 2013년에서 2021년 이때 사이에는 소득 소주성이라고 그랬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과 이자를 낮추어서 소비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자 기준금리가 0.5에서 1% 사이, 0.5에서 1% 사이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자보다 너무 많은 월세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나도 투자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월세 받아다가 쓰기도 그렇지만 은행에 돈을 두어도 이자가 1.8%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금 가치가 별로 없던 시기였죠. 그런데 최근 이자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5%대 해서 이제 3.75%를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자가 높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0.5% 이때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리고 최근 3년간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급격한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80%까지 대출을 해줬고 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역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자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시장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이자보다 월세가 지금 낮은 상황이 돼버렸죠. 왜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이 이자에 맞춰서 항상 월세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형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보통 수익률 4, 5%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자가 갑자기 3%대로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2%, 3%대로 오히려 이자보다 낮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자에 맞춰서 다시 월세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갭 투자보다는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제는 가격이 내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쪽으로 가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항상 내가 가격이 안 오를 때는 월세라도 들어와서 내 월 소득이 늘어나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은퇴하는 층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는 베이비 부모가 많이 이제 은퇴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은퇴하는 분들이 과거 이제는 수익형을 찾게 되죠. 은퇴하시는 분들이 연금은 화폐 가치는 떨어져서 연금은 뭐 150 이 정도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보통 부부들이 둘이 사는 분들이 월 400~500원 최소 300억도 필요했을 수 있지만 400 정도가 적정히 필요한데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내가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좀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수익형으로는 보통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최근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과거와 같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건비,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임금 시즌인데 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많이 도산하고 있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자영업자가 활성화가 돼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가들이 장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가를 막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지금 낮고 관리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이자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보다는 오히려 주택 쪽이나 주택이나 오피스텔 쪽 여기는 그냥 관리 뭐 주택 관리나 아니면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이 낮아졌죠. 종부세 부담이 작년 12월로 낮아졌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을 내고라도 월세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의 우려가 있는데 요즘 최근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전세 수요마저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월세 전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과거 이자에 맞췄을 때는 보통 0.3%에서 보통 0.235%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은 0.5%대까지도 올라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과거에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은 5만 원대. 과거 죄송합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의 월세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3만 원 정도에서 3만 2, 3천 원 정도 표현했었는데 작은 1년 사이에 이자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자에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5만 원, 0.5%. 그다음에 과거에 먼 과거죠. 한 2008년, 7년 이때는 월세 전환율이 1,000만 원당 10만 원으로 바꿔졌었죠. 월세로. 그런데 최근 요 수준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워낙이 재작년에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진 월세는 현재 이자보다 못하지만 다시 새롭게 월세를 놓는 부분에서는 이자보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다시 이자가 월세보다 작은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에는 다시 수익형 투자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나도 이제 전세 놓고 있는데 그냥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그냥 월세를 좀 놓을까 하는 분들도 많지요. 특히 지금 전세 시장이 뭐가 문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세를 놓으려면은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자 낮은 걸 사야 되니까 매매가 9억 이하이고 매매가가 9억 이하이고 전세가 3억 이하인 청년 버팀목 대출, 청년 대출이죠. 청년 대출만 2%대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는 4.8, 4.9%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그 전세 수요가 없고 전세값을 낮추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전세만 놓으려고 하고 한다면은 뭐가 붙어 있죠? 그 뭐 허브에다가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지고 돈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를 놓는 게 가격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전세도 안 나가고요. 전부 3억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전세 한번 싸게 놓으면은 또 2년 후에 바로 또 전세 시세 올려놓을 수도 없고 또 2년 더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전세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놓으면은 오히려 전세 임대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해도 되고 그냥 월세 수입을 따박따박 받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전세 놓는 분들이 9억 이하의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좀 저리 4%대로 받아가지고 월세를 5, 6%를 받는다면 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비용만 들어가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쪽이 좋고, 또 대부분 수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요즘 뭐 빌라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 날려가지고 너무 슬프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지금 지우기 위해서 역시 월세를 더 선호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너무 많이 전세값이 올랐고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난이 되고 있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부터는 월세 시대로 오는 거고, 이제는 따박따박 월세를 연금처럼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과거에 이 월세를 받는 분들이 좋아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죠? 어떤 종목들을 좋아했죠? 내 집 아파트 살면서 소형 아파트 월세 잘 나가는 거, 보통 30평대 넘어가면 다 전세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월세가 잘 나가는데 20평대, 18평대 아파트들은 월세가 더 많이 잘 나갔죠. 그래서 최근에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그리고 위치, 역세권에 서울의 인구가 많은,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의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도 원룸 이런 거보다는 투룸 수요가 좀 많죠. 그래서 그 투룸 오피스텔도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냥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 아파텔. 그 다음에 또 빌라들도 월세를 받다가 어느 날 재개발돼서 큰 돈 벌죠. 그래서 빌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뭐 투자하는 거 욕구에 따라서 월세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가고, 월세가 적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나는 월세가 좀 적더라도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좀 우리 자녀들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선물해야지 하는 분들은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월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최근 1순위 이제 뭐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분들도 이제 가점이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으니까 청약 열기가 지금 열풍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인구가 좀 많은 지역, 또 인구 대비 노후 주거지가 많아서 아파트가 좀 필요로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아파트 청약 시장을 볼 경우에는 뭐 일단 아파트 뭐 하락, 폭락, 2차 폭락 이게 아예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시 안 좋은 지역, 인구가 줄어들거나 만약에 한 뭐 10년, 20년 내에 그 지자체가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은 인기가 높지 않으니까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 집 마련하는데 노련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그동안은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 상향에 있어서 이 월세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월세 수익이 좀 높아지는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미 온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투자 계획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차윤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바로 상담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 초점은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제 한 1억 이하로 해서 서울 쪽에 투자가 어떤 쪽이 좋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라서 향후에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뭐 투자 시기가 될런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겸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네. 네, 어디에 좀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지는 부산인데 네. 서울에 애들이 살고 있고 투자는 아마 서울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예, 자녀분 그쪽으로 명의로 좀 문의드립니다. 따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뭐 명의는 뭐 자녀로 한다 누구로 한다 그게 크게 중요한 상관없이. 것 같지 않고 일단 뭐 알겠습니다. 수익만 되면 되니까요.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멀리 부산에서 서울에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이 아파트 시장의 전망까지 한번 대표님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도 요즘 투자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이게 이건 좀 우리가 시장을 잘 세분해야 되는데 제가 늘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리는 지역이 있고요. 내릴 때도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일 때 바닥을 더 가는 지역이 있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시장이냐 좀 더 내릴 시장이냐 오를 시장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현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조정 시장과 오르는 시장에서는 바닥일 거고 지금 현재 더 내릴 지역은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거나 오르는 지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바닥인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를 지역은 좀 적은데 아직도 내릴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바닥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방 있죠,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을 지금 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방에서 서울이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이 시기에 서울에 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지방은 매각을 하고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올려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바닥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을 물어본다면 그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억을 가지고 뭐 하나 서울에 투자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의 직장 위치가 어디에 있으세요? 우리 자녀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꼭 그 자녀 직장 근처에 집을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투자 개념으로 어디를 하나 사놓을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순수 투자 개념이죠. 네. 알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만한 지역, 특히 일단 아파트는 없어요. 그리고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있죠. 재개발. 네.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것도 없어요.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것은 그만큼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할 예정지는 한 1억 정도 투자할 만한 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아시죠? 네. 김포공항 앞쪽에 보면 송정역이라고 있거든요. 송정역 밑으로 공항동이 있습니다. 요즘 뭐 빌라왕으로 문제가 많은 화곡동 아시죠? 네. 화곡동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김포공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항동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이하면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찾아가지고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소형 재개발이거든요. 재개발이 얘는 진행 중이다. 그 위에 보면은 방화 뉴타운 뭐 6구역, 5구역, 3구역 이렇게 방화 뉴타운이 인근에 있는데 그 여기도 가격이 좀 높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곡이라고 아시죠? 네. 예, 여기 마곡이 비즈니스 산단인데요. 마곡 지역도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아이들 자녀 학교 보내기도 좋은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공항들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일을 많이 재개를 해서 승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파일럿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기장이라든가
또 항공 관련한 협력업체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이 지역만 유독 방화동, 마곡, 공항동 요쪽만 나름대로 임대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모아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인기 이런 걸 떠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아파트 또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마곡 지역에 지금 현재 의료 단지가 있는데 지금 한참 건설 중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이내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제약회사의 R&D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자녀들과 소득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의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다음 우리 별로 인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가장 서울에서 상승률이 높게 예상되는 지구는 저기 금천구라고 아세요? 네. 구로구 밑에 금천구 아시죠? 네. 네, 여기가 원래 여기 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가리봉동, 그다음에 구로공단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으로 보면은 광명이 지금 현재 한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간 데는 노후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다시 늘어난 데는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동안 광명은 재개발하느라고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다 내보내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 다시 입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도 좋아졌는데 광명하고 여기 보시면 이 금천구하고 이렇게 광명하고 금천구하고 비교하면은 위치가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금천구는 그래도 인서울이니까 네. 금천구가 나을까요? 광명도 굉장히 좀 좋은 곳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광명이 현재는 좋은데 위치는 금천구가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인이 많이 산다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아직은 노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달동네 같은 그 아현동, 북아현동 같은 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스타트가 됐거든요. 거기 보면 금천구청, 여기 금천구청인데 금천구청 앞쪽으로 신속동합 모아타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로역 역시 중요도로 공공복합,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 여기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뜨는 앞으로 10년 동안 뜨는 지역이 될 거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남구로역, 그 다음에 금천구 요 지역에 보면 이 안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회사와 그리고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여기 남구로역 1번이나 2번 출구, 그렇지 않으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 보면 요 독산 4동이나 3동 요쪽 두 개를 1억을 가지고 다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시킨다고 한다면 세대수가 좀 많아서 흠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좀 빨리 될 지역으로는 남구로역에 요 남구역 2번 출구에 노후 주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는 노후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도가 95% 정도 도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28년 전, 27년 전에 동시에 이 지역을 다 새로 빌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이제 27년 지나가지고 한 5년만 지나면 노후도가
95% 정도가 되는 것이라 여기를 투자하시면 상당히 좀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너무 많이 보신다고 해서 1억을 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갈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동하고 남구로역 2번 출구 두 개만 한번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쌤 그 말씀하시는 곳에 구축 빌라를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축 빌라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사면 안 돼요. 뭐 근생을 산다든가, 뭐 오피스텔 근생을 산다든가, 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니까 저기 진행해서 아파트 입주권 나오겠죠. 일단은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사시면 돼요. 충분히 여기가 전세가 좀 생각보다 가격 대비 높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거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쌤 제가 잠깐만 하나 여쭤봐요. 신축 빌라는 사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구축 빌라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신축 빌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동네는 없지만 구축 빌라하고 신축 빌라하고 같이 있다고 한다면 신축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전세 가격이 높고 투자비가 적죠. 그 다음에 집 수리 비용이라든가 재개발 끌고 가는 신경이 덜 쓰여요. 그래서 무조건 신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구축들이 좀 있고, 구축은 빨간 거고요. 신축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평균 지역의 평균 노후도를 보는 거거든요. 평균 노후도가 예를 들어서 57% 이상이면 모아타운, 60% 이상이면 역세권, 67% 이상이면은 도정법으로 가는 재개발이거나 일반 재개발이거나 뉴타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노후도가 맞는 지역에서 신축을 다 투자하시면 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그 공항동이나 여기 남구로역은 아쉽게도 신축 빌라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네. 예. 자,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이제는 소액 투자 금액이 되어버린 1억으로 좀 서울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요.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관악 현대 아파트랑 가련 1구역 조합원인데요. 네. 이 두 개 전망이랑 지금 계속 보유하다가 나중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탈지 아니면 팔아서 뭐 똘똘한 한 채로 갈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여기 관악 현대에 거주하고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그럼 지금은 관악 현대 거주하면서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가련 네네. 1구역의 조합원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거 두 네네. 개를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해 가야 하는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가운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가련 1구역 지금 거기도 아파트 짓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우선 지금 이주가 아직 100%는 아닌데 이주하고 있어요. 예, 2주 중. 뭐 거의 네, 2주 중이죠. 끝단까지 네, 거의 왔네요. 2주 중.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관악 현대. 관악 네. 현대. 이건 저희 남편 명의로 이제 각각 하나 이제 결혼 전에 예, 예. 각각 하나씩 네, 갖고 있던 거거든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이제 신혼부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야, 그러면 하여간 결혼하고 5년 이내에 팔아야만 하나를 팔아야만 비과세니까 네네. 이 결혼으로 인한 네. 혼인으로 인한 일식 네네. 2주택자는 5년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어디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팔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네. 이제 관악 현대를 파는 게 쉽긴 쉽죠. 재개발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직 이제 신혼이니까 네. 아이 둘 낳고 네. 첫째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는
오직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돈 버는 거거든요. 네. 주거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해요. 네네. 돈을 버는 게 지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네.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같이 50대 되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봅시다. 저는 네. 부동산 하니까 이렇게밖에 말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제가 만약에 그 산소가스 학자였다면 돈이 뭔 필요 있나? 자연과 숨 쉬는 게 가장 좋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예, 지금은 돈 얘기합시다. 네. 가련동은 재개발을 하니까 예정지 단계에서 조합인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해서 벌써 2주까지 왔죠. 이제 네. 입주까지만 가면은 거의 이제 오른 거 끝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 장비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가는 게 만약에 100이 오른다고 한다면 벌써 가련동은 80%는 이미 올랐어요. 네. 나머지 20%의 싸움이고요. 입주 후에 많이 오를 지역이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련 2구역이 안 생겼고 그 가련 1구역 아파트 덩그러니 있고 교통 좀 별로 안 좋고 학군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 아파트 프리미엄만 있고요. 지역적 프리미엄 성장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다음 지금 관악현대는 지금 투자한 거 축하드려요. 지금 관악현대가 드디어 이제 노도가 맞아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듣기로는 여기 동의서를 받아서 안전진단 동의서죠. 재건축을 하기 위한 네네. 이미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접수를 아마 지난주 했거나 이번 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동의서 냈어요, 안 냈어요? 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관악현대는 2,150세대 정도가 되고요. 네. 이 동네에서 가장 꼭대기가 있어요. 꼭대기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좋은 조망권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변에 봉천 14구역 지금 재개발 진행 중에 있죠. 네. 알아요, 정확하게? 네네. 그리고 네. 밑에 쪽에 네. 앞으로 여기 되게 좋아져요. 어떤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은 밑에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재건축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네. 지하철 깊이가 뭔지 진동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겠어요. 여기가 높은 게 봉우리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 지하철 40m 밑에 파잖아요. 얘는 네. 더 많이 치나요. 진동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여기 관악현대 재건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현대 재건축 할 수 있고요. 규모도 이미 2,150세대가 되잖아요. 네네. 또 재건축하게 되면은 규모도 더 많아지고 봉천 14구역 재개발, 관악 푸르지오, 롯데캐슬 여기 이제 상도 중학교와 봉현 중학교 중심으로 그동안 가격을 까먹고 있던 노후 주거지 때문에 막 여기 막 세입자들도 뭐 아이들도 막 좀 사람들이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노후 주거지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학교를 같이 안 보내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여긴 다 없어져서 이제 고급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상도중학교 좋아지고 봉현초등학교 좋아지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요. 핵심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선호도보다도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져야 돼요. 초등학교는 전학 가버려요. 안 좋으면. 근데 중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전학 가요 못 가요? 애들이 감수성 예민해가지고 안 가요. 잘못하면 왕따 당할까 봐. 네. 그래서 중학교가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관악현대만 이제 재건축되면 이 동네는 아파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7호선 타고 가면 바로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 쪽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정보사 부지 개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건축허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 초면 건축허가 나가지고 착공 들어가요. 여기는 엄청난 업무 시설이에요. 뭐 요즘 뭐 저기 용산 그 서울역의 북부역 역세권 코엑스 들어온다는데 그보다 더 커요 훨씬. 그다음 롯데칠성 부지 개발. 여기가 호재가 많으니까 두 개 다 갖고 있으시고요. 딱 네. 중요한 거 5년 이내에 차면 양도세 비과세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먼저 비과세가 되는 걸 파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판다고 한다면 두 개를 팔아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상급지로 가시고요. 네. 만약에
좀 더 재건축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다닐 때까지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부자로 가는 점핑하는 걸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우선 두 개 다 가지고 우선 있다가 가련을 먼저 팔라는 말씀이시죠? 네, 가련을 먼저 팔되 비과세로 파는 걸 맞춰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두 개 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이 신혼부부 5년 비과세 기간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2년 전에 분양을 받은 감이동 포엘시티 더 샵 아파트 네. 35평 지금 실거주 2년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집 하나긴 하는데 제가 실거주할 집은 수지의 아들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고서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전월세를 놓고 3호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신도시를 바꿔 탈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2년 네. 전에 분양받으셨던 이 하나 가밀지구의 포엘시티 더샵 아파트 35평형. 이제 거주 기간도 다 채웠고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네.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맞느냐 이게 고민되시는 거죠? 네네. 네,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감일지구 투자 축하드립니다. 네네. 항상 기대감, 3호선 기대감이 계속 있지요. 네. 가격은 요즘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네. 이 지하철 5호선하고 연결되는 3호선이 들어오는 게 호재이죠. 네. 네, 지금 현재 얘가 3호선이 이렇게 해서 감일 통과를 해서 초이동 쪽으로 해서 이게 하남시청 교산지구 네. 뭐 이렇게 그려보죠. 뭐 교산지구가 여기 같은데 잘못 봤나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교산. 자, 여기서 복병이 뭐죠? 또 뒤에 3호선이 개통이 되면 지금 교산지구의 아파트가 많이 나오죠. 네.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요. 자, 감일보다는 교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인프라, 편의시설, 그다음에 학군 이런 학원 이런 부분들이 더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하남도 가깝고 또 3호선 타고 강남도 가깝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아무래도 교산지구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일만 있게 된다면 감일만 있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그대로 인기가 좋았을 텐데 3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열받게도 교산에서 내 기후를 뺏어가는 거죠.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저는 3호선 개통 전에 매각이에요. 네. 예, 3호선 개통 전 매각.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반드시 호재로서 뭐 GTX가 들어오나 뭐 KTX나 들어오나 지하철이 들어오면 호재로서 개통 날 전까지는 얘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개통 후에가 문제인데 개통 후에 가격이 완전히 하락하는 데가 있고요. 그냥 보합세로 가는 데가 있고 오르는 데가 있는데 개통 후에 오르는 데 찾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들은 개통 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물론 위치가 서울하고 가까운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되는 지역이지만 뒤에 교산지구가 있으니까 저라면 팔아서 갈아타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한 30% 정도 하락돼 있죠. 네. 감일지구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돼 있죠. 더 커지진 않을 거니까.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30% 떨어져 가지고 한 5에서 10% 오를 거. 그러니까 개통까지 한 5% 오른다고 할게요.
네. 예, 오르는 걸 기다릴까요? 아니면 팔고서 비과세니까 팔고 어차피 투자 목적이라면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감일지구는 이 신흥 도시로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서 좋지만 얘의 인프라는 순수 어떻게 보면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이고 산단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 감일지구는 3호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존되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 교산지구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다 받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매각을 하셔서 내 것도 떨어졌지만 내가 지금 떨어져서 싸게 파는 만큼 내가 그만큼 서울 좋은 지역,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들에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용산, 뭐 개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송파, 그다음에 건대 입구, 그다음에 뭐 여기 자양동 이런 데 보면 투자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물론 양도세가 비과세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아직 남아 있고 세금적인 부분이죠. 또 거래하는 데 필요한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내가 사고 나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금들을 해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1주택자시고 이거 팔고 나면 무주택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강남 3구하고 용산 지금 아직도 부동산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13%로 취득세는 여전히 낮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12%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살 거고 또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입주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안 살 때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이 매각을 해서 좋은 지역, 상급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지금 2년 됐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나와서 네. 집값이 쌌었는데 이제 조금 다소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올 가을이나쯤에서 제가 사실은 팔고 싶어요. 아, 그러면 그때가 좋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지하철 3호선 개통 전까지는 3호선에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서서히 해도 돼요. 서둘 것도 없어요. 너무 싸게 네. 팔지 마시고 다만 얘가 많이는 안 오를 거니까 그 부분만을 생각을 하셔서 좀 더 많이 오를 곳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지금 무조건 싸게 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 3호선 개통이 이제 거의 앞으로 2년 정도면 내가 보면 다 임박해 오기 때문에 2년 이내에만 하셔도 돼요. 비과세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그죠? 쫓기는 거 없으시니까 지금 3호선 개통 전에만 매각을 하셔서 쌀 때 지금 내가 매각을 할 때 좀 제대로 옛날 가격 못 받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싸기 때문에 내가 싼 만큼 싸게 사서 더 많이 버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한번 갈아탈 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3호선이 개통되기 이전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빠르게 세워보시고 다음 투자 전략 세워지신다면 꼭 실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문자 조금 더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 내용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